미 언론 한국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뤘다.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속보. 한국 공군 빅딜 선언 프랑스인이 충격. KF-21 중동에 뜨나. K. 2개국과 연내 우선 협상 가속화.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람의 KF-21의 수출 협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F-50과 수리온, 켜지, 도 최소 한 건 이상의 추가 및 신규 계약을 한다는 목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I는 중동, 2개국, 아시아, 2개국, 남미, 2개국, 유럽, 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는 밝힐 수 없지만 현재 2개국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중동 1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I의 신흥시장 공략은 국방 예산 확대와 공군력 현대화 수요 증가로 올해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방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신뢰성이 부각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F-50도 올해 최소 한 건 이상의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후속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계약 18대에 이어오는 2026년 말 예정된 2차 사업을 앞두고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KI는 북아프리카 국가에도 F-50을 제안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I 관계자는 북아프리카 국가와는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 협상 제안 단계에 있다며 현재는 고객국의 획득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헬기 부문에서도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KI는 켜드 기반 군 관용 헬기를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 제안하며 올해 최소 한 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형 무장 헬기는 수출 초기 단계지만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 개척이 예상된다. 특히 육군이 올해부터 전력화를 본격화하면 해외 고객국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KI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초도 고객이자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참여한 국가로 시장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IF-X, T-50 추가 도입 계획 헬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 870억 원으로 설정했다. KF-21과 F-50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투기 헬기 수출 확대를 통해 신규 수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1일 국내 방산 업체들과 정부, 국회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이넥스원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원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최로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강구영 K 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장원준 전북대 교수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조울의 K 수출 마케팅 부문장, 김성일 현대로템 글로벌 사업실장, 강병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 장동권 레그넥스원 해외사업기획관리실장, 정기영 방위사업청 국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방산업계에서는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대한 요구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 등으로 수출처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강구영 KA 사장은 앞서 배포된 축사 자료에서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들의 글로벌 진출을 막기 위해 날로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국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 견제와 방해가 시도되면서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사장은 현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라크와 같은 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평판 관리가 지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리 보안 사고 현안 장기화 해소 및 이라크 대형 추가 사업 등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축사에서 방산 선진국들이 구매국과 구축하고 있는 오랜 외교안보 협력관계는 우리 업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석 청장은 민관군 주요 사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지원팀 운영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의 체결 등 선진국과의 관계 구축 신수출 시장 지속 확대를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석 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금 부회장도 첨단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일례로 양산체계에 들어간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국내외 50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며 K방산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타입 003 항공모함, 푸제남, 심층 분석, 설계, 특징, 전략적 함의. 중국 타입 003 푸제남 심층 분석을 통해 푸제남의 설계 특징, 전략적 의미, 푸제남의 현실적,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현재 해양 강국을 넘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심과 푸제남의 미래,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음.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중국 해군력의 부상.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며 강대국 간 무한 경쟁 시대를 심화시켰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타입 003 항공모함, 푸제남은 중국 해군력 강화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부상했음. 본 분석에서는 푸제남의 설계 특징, 전략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해군력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함. 해양 강국을 향한 중국의 야망. 타입 003 푸제남의 등장. 2022년. 세계는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타입 003 푸제남의 진수를 목격함.
푸제남은 단순히 중국의 군사 자산을 넘어 해양 강국을 향한 중국의 야망과 해군력 증강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 해군력 증강의 전략적 배경. 미국 중심 국제 질서의 균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의 균열을 야기했음. 또한 중국에게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명분을 제공한 상황.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남중국해. 대만 해협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해역.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해양을 자국의 핵심 이익 공간으로 간주. 해군력을 증강을 통해 자국의 해양 권익 및 글로벌 환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함.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 항공모함은 육상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쟁의 핵심 수단. 중국은 타입 003 항공모함을 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함. 랴오닝함의 한계와 푸제남 개발의 필요성. 타입 001 랴오닝함 개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구소련 항공모함 설계 기반으로 스키 점프대 방식을 채택, 함재기 운용의 제약으로 사실상 미국 항공모함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 제한적인 함재기 운용. 무장 탑재 제한. 운용 기종 및 수량 제한으로 전력 투사 능력의 한계 존재. 기존 항공모함의 한계 극복. 랴오닝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 중국의 해상전력 구축을 목표로 개발됨. 서구식 정규 항공모함 설계를 채택하여 획기적인 성능 및 운용 여건을 개선하려 했음. 타입 003 푸제남의 설계 및 주요 특징. 미국식 항공모함 건조 방식 채택. 미국 해군 항공모함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 항공작전 능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며 제작됨. 확장된 비행 갑판. 타입 001 랴오닝함 대비 넓어진 갑판 면적은 더 많은 함재기 탑재 및 효율적인 항공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캐터펄트 발진 시스템. 중국은 현대적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인 캐터펄트는 함재기 운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중무장 함재기 운용으로 전투 효율성 극대화, 다양한 함재기 운용을 목적으로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 다양한 기종 운용 가능하다고 홍보. 전자식 캐터펄트 사용으로 작전 속도 및 효율성 향상. 전자기식 캐터펄트. 중국이 주장하는 차세대 기술인 이멀스는 에너지 효율, 유지 보수, 발진 간격 단축 등 추가적인 이점을 기대하고 있음. 탑재 예상 함재기 J-15B, FC-31, J-35, 스텔스 전투기, KJ-600 조기 경보기 등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함재기 탑재 예상. 기술적 불확실성 및 초기 운용상의 문제.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신뢰성. 푸제남의 핵심 기술인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실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서도 아마스 초기 단계의 잦은 고장과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던 만큼 푸제남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예상됨. 특히 중국이 이말스 기술을 처음으로 항공모함에 적용했기 때문에 기술적 안정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음.